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프 유나이티드와 오미야입니다. 제프 유나이티드는 4-4-2 구조를 바탕으로 공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특히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으로, 이시카와가 안정적인 오버래핑으로 넓은 폭을 제공하면 츠바키가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으로 풀백을 흔들며 지속적인 돌파를 시도하고, 요코야마는 박스 안에서 니오와 파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는 절묘한 위치 선정으로 마무리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이 세 자원의 조합이 제프의 공격 패턴을 매우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상대 수비를 계속 뒤로 밀어넣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프가 공을 잃어도 빠르게 라인을 회복하고 제압박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며 경기 내내 측면에서 2대1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점유율과 지역 점령 모두를 가져오는 데 유리한 기반이 됩니다. 반면 오미야는 기대를 모았던 3-4-3 구조가 실전에서는 완성도가 높지 않아 윙백과 3백 사이 공간이 자주 벌어지고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후지인은 전진 패스는 좋지만 커버 범위가 좁아 측면 수비에서 구멍이 생기고, 스기모토는 제공권은 훌륭하지만 팀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며, 코지마 역시 윙백과의 호흡이 완전하지 않아 폭을 넓히는 공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등 전술적 완성도와 공수 전환의 안정성 모두에서 탄탄함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 구도에서는 제프의 측면 2대1 패턴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좌우할 가능성이 높으며, 츠바키의 돌파가 반복될수록 오미야 윙백은 혼자서 라인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중원이 사이드 커버에 끌려 나오면 중앙의 넓은 포켓 공간이 열려 요코야마에게 결정적인 박스 앞 작업 공간이 제공될 수 있고,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 오미야의 구조상 역습조차 세컨볼 싸움에서 밀리면 전방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흐름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결국 이 단판 승부는 공간 구조와 간격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며, 측면 우위 공수 조직력 전환 속도에서 모두 앞서는 제프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잡고 승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며, 제프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쿠시마와 이와타입니다. 도쿠시마는 3백 기반 3-4-3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 3톱과 윙백이 동시에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압박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장악하려는 팀이며, 홈에서는 이 전술적 성향이 한층 더 강화되어 전반 초반 상대를 진영 깊숙한 곳까지 몰아넣는 데 능합니다. 츠보이는 압박 성공 직후 곧바로 뒷공간을 파고들어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과감한 침투가 강점이고, 주앙 빅토르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아 연계와 전진 패스를 모두 수행하며 전방과 측면을 동시에 살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에 야마시타가 중원에서 압박과 세컨볼 경합을 책임지며 전방 압박에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도쿠시마는 전반에는 상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템포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압박 축구의 그늘에는 지나치게 높은 최종 라인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어 전방에서 압박 타이밍이 한 번이라도 어긋나거나 상대가 빠른 방향 전환으로 첫 압박을 벗겨내는 순간 라인 뒤에 매우 넓은 공간이 생기며 실점 위험이 단숨에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면 주빌로 이와타는 4-3-3 기반으로 중원의 안정감을 확보한 뒤 공을 탈압박하고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데 특화된 팀이며, 특히 우에하라가 중원에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전환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사토는 수비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몸으로 버티며 주변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해 둔탁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공격 구조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나카무라는 측면에서 출발하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뒷공간 침투가 날카로운 선수로, 상대 최종 라인이 올라오는 경기일수록 그의 침투 타이밍과 속도는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도쿠시마가 홈에서 압박과 라인 전진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도에서는 나카무라의 스피드와 침투 능력이 주빌로 이와타 공격의 핵심 무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승격 피오 맞대결은 점유율이 아니라 전방 압박을 누가 먼저 깨느냐 그리고 라인 뒤 공간을 누가 더 잘 이용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경기로, 도쿠시마가 초반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잡을 수는 있지만 높은 라인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넓은 뒷공간은 주빌로 이와타에게 매우 호의적인 환경입니다. 전방 압박이 풀린 순간 우에하라의 전진 패스 한 번에 나카무라의 침투가 바로 이어질 수 있고, 사토가 수비수와 경합하며 라인을 흔드는 장면이 반복되면 도쿠시마의 하이라인은 더욱 불안정해질 여지가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도쿠시마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라인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 3백과 윙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 한 방에 무너질 위험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종합하자면 도쿠시마의 공격적 전방 압박은 매력적이지만 승격 피오라는 단판 경기 특성상 라인 뒤 공간을 한 번이라도 내주면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주빌로 이와타의 전환 속도와 나카무라의 침투 능력은 바로 그 빈틈을 가장 잘 공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며 주빌로 이와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제주 SK와 수원 삼성입니다. 제주 SK는 4-4-2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블록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을 함께 준비하는 팀으로 유리 조나탄이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며 공격의 기준점을 세우면 김승섭과 김준하가 양측면에서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계속 두드리고, 남태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템포를 조절하며 마지막 패스를 공급하는 등 전개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 전체적인 공격 구조가 매우 효율적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이창민이 수원이 올릴 수밖에 없는 하이라인 뒤를 향해 정확한 전진 패스와 롱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제주 특유의 빠른 전환 패턴이 강화되고, 블록 수비 과정에서도 간격 유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탈취하는 순간 곧바로 전방으로 볼이 전개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특히 김동준이라는 수준급 골키퍼가 버티고 있어 수원이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쳐도 제주가 수비 안정감을 유지한 채 역습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2점 차 이상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 특성상 전진 라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는 곧 수비와 중원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는 문제를 동반합니다. 권한규는 제공권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뒷공간 커버에서 발빠른 제주 공격수들에게 뒤처질 가능성이 크고, 홍원진은 앵커맨으로서 넓은 커버 범위를 감당해야 해 라인이 올라간 순간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측면 풀백들도 적극적으로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비게 되고, 수비 실수가 자주 발생했던 골키퍼 라인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며, 경험 부족한 김정훈이 투입될 경우 승강피오 특유의 압박감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겹치면서 수원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수비 부담이 더 커지고, 한 번의 역습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떠안게 됩니다. 결국 이 2차전은 스코어 구조상 수원이 라인을 올릴수록 제주가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는 전형적인 상성 매치업으로, 제주가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면서도 김승섭, 남태희, 김준하를 통해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은 득점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과 골키퍼 라인 모두의 불안 요소가 겹치고, 제주에는 김동준이라는 신뢰도 높은 골키퍼가 버티고 있어 세부 구조에서도 제주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제주가 더 많은 역습 기회를 잡고 스코어 차이를 벌릴 가능성이 높아 제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